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오늘 9월 26일 월요일, 검은 월요일이었죠. 폭락장이 아주 대단했던 날이었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5%대까지 밀려서 마쳤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3%대까지 밀려서 마친 날이었죠. 상당히 암울하고 침체된 하루였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하락은 예상은 했지만은 하락폭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했다라는 것은 지금은 개별적인 어떠한 이슈가 조금 나오더라도 시장을 반등으로 일으키기에는 힘든 자리에 와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올해까지는 어차피 내년까지는 힘든 시간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급등주 다루시는 분들은 보유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고민은 없겠지만은 중장기 투자나 스윙 투자 분들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날에 시장의 빈틈을 찾아서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는 그런 매매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단 세심하게,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과감하게, 다른 때보단 그래야 되겠죠. 조금 집중력을 더 요하는 시기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월말까지 최선의 집중력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일 나갔던 미션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내일 또 공부할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나갔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켰죠. 제가 낮에 시간이 바빠서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꾸미지 못했는데 오픈엣지는 오늘 신규 상장주니까 꼭 봐야 될 종목이었는데 흐름은 썩 좋지가 않았죠. 공모가보다는 1800원 좀 높게 잡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잠시 반등을 주고 그대로 꼬라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제 그 뒤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적으로 잡아줬죠. 이 종목 상한모 멤버들은 저희들은 많은 기준가로 지금 여기가 만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준가로 저희들 한번 트레이딩을 해서 13% 정도 수익률로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오늘 시장 흐름이 지수가 그렇게 심하게 폭락하지 않았다면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을 주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건 좀 아쉬워요. 하지만 타점을 잘 잡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밥값은 챙길 수 있는 구조였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에머리지였죠. 에머리지는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는데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는 시가에 대한 부담이 없죠. 이런 종목들은 시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준가가 얼마가 잡히든 그 기준가가 시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시가가 오늘 3,800원의 시가가 잡혔죠. 그래서 28.9%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29%까지 상당히 오늘 그것도 아침 이런 시간에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오늘 아주 파괴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종목을 선택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이 얼마만큼 큰 힘을 나타내느냐라는 것이 이런 종목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죠. 셀피 글로벌은 오늘 나름대로 움직여준다고는 했지만은 역시 재료빨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죠. 시가 11%에서 22%. 하지만 이것도 역시 밥값은 10% 정도 밥값은 주는 그런 게임은 된 것 같아요. 강한 에너지는 따라가 주지 못했습니다. 일성신장 한번 볼까요?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에 조금 반등을 줬군요. 시가 2% 출발해서 12%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놈도 10% 수익권은 나온 것 같네요. 그 정도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뭐 감사한 수익이죠. 예. 넥스트 칩은 오늘 좀 움직이려고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큰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침에는 반등을 줬군요. 6%까지 시가 1%에서 6% 5% 뛰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오늘 제조은행의 모습이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볼까요? 시가가 0.3% 출발해 가지고 제법 잘 올라갔죠. 13%까지 갔으니까 이 종목은 가뿐하게 수익은 챙길 수 있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삼성 스펙 사호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시가가 조금 높았던 게 단점이죠. 시가 6% 출발해서 15.7%까지 갔으니까 10% 뛰기는 안 돼서도 8, 9%는 먹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GRT는 오늘 그렇게 움직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장 그렇게. 캔코는 오늘 모습이 좀 별로 안 좋았고요. 이쪽 아랫부분 쪽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오늘 급락장에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뭐 흔들거리고 그래 하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은 있습니다. 단 욕심을 조금 줄이고 수익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평소에 뭐 15% 20% 봤다면 뭐 10% 정도 선을 본다든지 평소에 10% 봤다면 한 5% 정도를 본다든지 5에서 7% 정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욕심을 조금 줄이고 배트를 조금 짧게 잡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내일 승부주는 어떤 걸 가지고 공부를 해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승부주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장악했던 종목과 시간의 시장을 장악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STX가 상한가를 갖고 한번 풀어줬죠. 풀어줬는데 오랜만에 나타난 친구예요. 끼가 참 많은 친구죠.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한가를 가졌고 그리고 베트남 개발 원이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뭐 다 이 어려운 시장에 상한가를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 뭐 강한 놈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시간 내에서는 지니틱스와 서울전자통신이 주식 양도 최대주주 변경 뭐 그런 재료로 상한가를 가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동전주입니다. 645원.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는 지니틱스는 2075원. 쓱 그렇게 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일 흐름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 외에 제가 오늘 조금 아쉬웠던 크로바 하이텍 같은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은 30분 단위가 매매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아예 종목을 선정을 안 했는데 사실은 오늘 같은 날에 지수가 그렇게 좀 폭락폭이 크게 나올 것 같았으면 오늘 같은 날은 차라리 한번 선구를 볼 수 있는 날이었는데 이 종목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내에서도 5% 정도 올라 있는데 트레이더로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30분 단위가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참조만 하십시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4% 정도 올라가 있는데 시간에 오늘 12% 떨어졌죠. 내일 반등을 좀 줄라나.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출산 문제 입장을 이야기했다 막 그런 것 때문에 4% 올라가 있는데 내일 한번 보는 거 좋을 것 같고 모터렉스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드림텍 같은 스타일도 나쁘지가 않고 이런 거는 한번 참조만 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림텍은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군요. 외국인하고 양대 수급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공부할 종목들은 어떤 걸 갖고 할지 한번 봅시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주석을 달아 보겠습니다. EV 첨단 소재와 문배 철강은 기술적으로도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봐주는데요. 일단은 EV 첨단은 시간에 5%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아침에 시가도 시가지만은 시가가 높겠죠. 뭐 5%가 잡히든 4%가 잡히든 문제는 호가가 너무 빡빡하죠. 호가가 좀 빡빡하고 꼬리가 너무 길단 말이죠. 아마 7% 정도에서 밀고 올라왔을 텐데 그렇죠. 2065원 마이너스 7.6%, 여기가 마이너스 7.6%라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밀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간 셈이 되는데, 그러면 아침에만 팔아도 12, 3%는 이 시가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꼴에 들어간 사람은 아침에 팔아도 12, 3%는 번다는 소리인데, 과연 내일 상승력이 있을까? 그래서 좀 의문심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한 상태에서 이 정도 저점에서 끌어올린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재료를 떠났어, 뭘 다 떠났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라도 지금 2,405원이면 지금 이 정도에서 된다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승부를 한번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가든지 내일 여기에 고점이 돼서 바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일 지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될 것인가. 오늘 폭락인데 내일은 뭐 좀 진정이 되겠지. 과연 그렇게 될까? 다시 내일 한 번 더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심권에 두고 수급을 좀 확인하고 천천히 분할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습니다. 문배철가가 EV 첨단 소재는 같은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죠. 문배는 시간이 0.5%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문배가 7% 정도 떨어졌죠. 시가 6%에서 7% 정도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일단은 뭐 EV가 조금 두 가지 모습에 따라서 문배도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EV가 강하게 가도 문배는 따라갈 것이고, EV가 나쁜 모습을 보이면 문배가 그 자리를 올라탈 수도, 같이 따라가든지 올라타든지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개의 상관관계를 두고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물론 제 말대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하찮은 인간이 내일의 신들만이 아는 하루 앞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나름대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대입을 시켜서 유출을 할 뿐이죠. 그런 수련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주니까 뭐 그냥 음봉이니까 뭐 음봉탁법 적용해갖고 그냥 하자 뭐 이런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두 종목으로 할 때는 두 종목에 대한 상관관계 같은 것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추후에 이와 유사한 흐름의 종목들을 공부를 하실 때도 좋다. 성일 하이텍 한번 봅시다. 성일 하이텍을 하면 세비캠은 같이 붙여놓고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성일 하이텍, 세비캠, 이수화학은 좀 별개의 종목입니다만은 걔도 꼭 보면 성일이나 세빛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얘도 같이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일 하이텍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세빛이나 이수나 이렇게 붙여놓고, 뭐 코스모 화학까지는 안 붙여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번 붙여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성일 하이텍이 좋을 수도 있고 세비캠이 좋을 수도 있는데, 세비캠이 좀 죽은 모습을 꼬리를 내릴 때 성일이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유지가 돼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리가 바뀌었다고 보고 성일로 한번 보죠. 시간에 2.4% 올라 있습니다. 양봉을 추구해야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음봉이 비칠 때는 절대로 도망 나와야지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해야 될 때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잘라놓고 또 다음을 보면 됩니다. 절대 고집을 피지 마시고 뭐
꼬리를 길게 준다고 해서 이게 오늘 저쯤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들어갈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아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지수를 봐도 말입니다. 오늘 5%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 당장 5% 올라가겠다 코스닥이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이 뭐 여기가 싸다라고 하지만 줄여보면 그렇게 싸다라고 보면 여기가 제일 싸겠죠. 지금은 뭐 어느 것 하나 믿을 게 없기 때문에 배터를 작게 잡고 시장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태경 BK 봅시다. 코커스 재료로 요즘 근래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요즘에 조금 흐름을 잘 타다가 이제 오늘 된통 맞았죠. 이런 종목은 그래도 관심을 가진 종목들이니까 내일은 지수가 문제입니다. 지수가 별탈이 없다면은 5600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합 기준가를 잡고 매매를 한다든지 살아나면 일단 보유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살아난다고 해도 지금은 크게는 가지는 못하지만 추후를 보고 말이죠. 음봉이 미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1~2% 주고 바로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EM 플러스 봅시다. 얘는 오늘도 어려운 장이지만 상당히 등락폭이 심했죠. 실제로는 오늘도 지수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7%까지 꼬꾸라지고 있었다면 꼬리를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7.8% 3290원 여기다만 3290원 한 8%까지 밀려가지고 지수 따라서 밀리고 있었는데 뉴스가 하나 떡 나오는 바람에 이제 기사 회생을 하게 되죠. 여기 니켈 강산 인수, 뭐 니켈 제2 요소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극적인 키워드가 나왔죠. 그게 이제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오늘 25%까지 가가지고 종가상 10%로 맞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어려운 장에서도 이런 재료빨이 받아주는 친구라면 내일 좀 장이 조금 흔들려도 조금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체질은 갖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같은 어려운 장에도 쌍끌이로 들어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는 지금 1% 정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내일 하는 모든 종목들은 절대로 종목을 믿지 마시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반드시 수급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지 혼자 먼저 판단하고 선빵을 때린다든지 그러지는 마십시오.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는 반드시 색깔이 바뀌면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오픈엣지는 오늘 신규 종목이니까 내일 하루 더 봐줘야 되겠죠. 적어도 하루 이틀까지는 봐줘야 됩니다. 첫날 이튿날 심할 때는 3일까지도 봐줘야 됩니다만은 내일을 한번 더 봐줘야 되는데 얘 단점은 너무 많죠. 물량이 좀 많습니다. 얘가 그래서 특히나 이런 종목은 정말 수급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죠. 오늘 꼬리가 아마 12%대까지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종가상 지금 6.9% 한 7%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꼬리가 한 5% 정도 꼬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밀어줄 수도 있고 내일 한 번 더 밀어가지고 꼬리를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일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요 안에서 땡글땡글 놀다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 5%짜리 꼬리를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만 놀고 있다면 하루 정도는 더 버틸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일 반등을 바로 주면 그만큼 속 편한 건 사실은 없죠. 안 그래도 시장이 별로 어질어질하게 별로 안 좋은데 말이죠. 근데 그러기에는 만약에 내일 지수 흐름이 괜찮다면 오늘 많이 떨어진 우량주 쪽에 내일 지수가 좀 흐름이 좋아진다면 좀 평탄하게 가준다면 우량주 쪽에 매기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힘이 분산이 돼버리면 이런 애들은
내일 힘을 쓰기가 조금 버겁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기다렸다가 꼬리 이 부분에서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다음날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것이 개인 생각이에요. 일단 이 종목은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되 제 예측과 다르게 어느 쪽에서 수급을 밀어붙인다면 따라 붙어줄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 다음은 양지사 봅시다. 실질적으로 보면 양지사 같은 경우 오늘 같은 날에는 뒤는 올라가줘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종목이단 말이죠. 뭐 품절주라고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양지사가 항시 힘을 써줬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영 그런 건 아니었죠. 예, 그런 건 아니었죠. 자,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자기도 좀 반등을 주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타점은 참 애매합니다. 뭐 11선 타점을 잡기도 그렇고 애매한 타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 한번 이런 종목 한 번만 더 이렇게 꼬리를 한번 툭 3만원까지 정도만 찔러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툭 찔러주고 꼬리를 달아주고 안착을 하는 스타일. 3만이나 3만 1천원 정도 해서 꼬리를 달아주고 멈추는 스타일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내일 당장 뭐 간다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만원과 3만 1천 사이 정도 주면 받아본다.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도 뭐 단도직을 하게 세우고 멈추는 하락을 멈추는 그런 걸 해서 그 다음을 한번 보자라는 전략으로 한번 봅시다. 이건 좀 기다려야 되겠죠. 에머리지는 오늘 한 종목이지만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라서 내일 한번 더 봅시다. 첫째로는 굳이 보자는 이유는 첫째로는 얘가 일단은 오늘 사교계 같으면 오늘 사교계 대비를 한 거죠. 근데 데뷔하자마자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나타주어서 사람들이 오늘 있었던 이 급등에 대한 어떤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요. 두 번째로는 호가가 약합니다. 그래서 호가가 약한 것은 장단점이 뚜렷하죠. 밀릴 때도 훅 밀리고 갈 때도 훅 가죠. 속도전으로 볼 때는 호가가 조금 약한 것이 좋은데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많이 후달려요. 후달리는데 이런 종목도 보면 기간이 뭐 4만주 같은 집어넣고 일한단 말이에요. 요즘 기관들이 하는 짓이 이래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뜻이에요.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0.2%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29%까지 28.9% 29%까지 갔다가 종가상 4% 빠졌으니까 무려 25%나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다음 블루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루컴은 지금 보면 한가로 갔습니다. 오늘. 근데 시간에서는 한가가 잠기지를 않았어요. 912주인가 이렇게 한가에 남아도 이 물량을 먹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한가에 잠길 때도 4만 몇천 주인가 밖에 잠기지를 않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제 눈에는 그렇게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공시상으로는 크게 뭐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즉 대량 소유 주식수가 변동이 12% 정도 됐다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오늘의 한가를 간 원인으로 보는데 이것이 과연 내일까지도 영향을 미칠까라고 좀 곰곰이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뭐 기술적으로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가를 가기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보고 계시다가
이것도 음봉대 손을 대서는 안 되겠죠. 한가 들어간 종목은 이유열을 막론하고 음봉에서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음봉을 깊게 준다든지 그전 때 코리아 SA처럼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코리아 이 날짜 한가 갔을 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내일 승부주로 코리아 SA를 보는데 반드시 깊게 눌러줘야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0% 출발하는데 그럼 손을 대면 안 된다. 반드시 마이너스 20% 25% 정도가 돼줘야 손을 대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가가 마이너스 20.7%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12%였고요. 그래가지고 종가가 마이너스 3%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스타일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은 지금 블루쿰은 아직은 약간의 의심스러운 눈길로 봐야 된다. 하지만 어디선가 김반장이 돈을 쏴들고 툭 쑤신다면 쑤신다면 한 3% 정도 올라간다면 뭐 한 3%폭 잡고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죠. 단 조건은 내일 지수가 좀 흐름이 나쁘진 않아야 되겠죠. 안 그래도 긴가 민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지수까지 막 떨어지는데 뭐 굳이 손을 댈 필요는 없겠죠. 삼성스펙 상호는 옆구리에 그냥 끼고만 있습니다. 뭐 스펙주도 지금 뭐 IBK 12호 스펙은 오늘로 또 갔군요. 이 종목은 이 날짜에 나갔던 종목 아닙니까? 승부주로. 그리고 20% 가까이 올라갔는데 오늘 또 11% 올라갔네요. 요즘은 할 게 없으니까 이런데 종목들이 많이 몰리네요. 그래서 스펙주들이 힘이 좋으니까 또 시장이 안 좋으면 양지사 같은 그런 종목들을 움직이듯이 삼성스펙 같은 경우도 오늘도 제법 움직였죠. 그래서 내일 또 시장이 만약에 생각대로 조금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면 결국은 또 이런 쪽에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옆구리에 끼워 놓고 한쪽 힐끗힐끗 쳐다만 봅니다. 보는데 어디선가 수급이 들어와서 김반장이 돈을 막 뿌린다. 그럼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아요. 선빵은 때리지 않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뭐 대충 이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죠. 하지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반드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은 가져옵니다. 단 욕심을 너무 뿌리지 마시고요. 욕심을 너무 뿌리지 마시고 지금은 배트를 조금은 작게 잡으시고 아침장에 일찍 매매 마무리 지으시고 시장을 또 관망하는 그렇게 조금 당분간은 이달 말까지는 시장한테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요? 지금은 그동안의 모든 차트가 지금 오늘 다 일시적으로 싹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으로 보는 어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가능을 잡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흐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개를 많이 하면 흐름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한두 개 하고 시장을 가만히 쳐다보고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고 그 어떤 이슈가 시장에 받아주는지 어떻게 이 역방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이슈로 가는지 그럼 그러한 유사한 이슈를 쫓아가는 그런 매매가 더 낫습니다. 지금은 은인자중할 때입니다.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은의 문주였습니다.